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지금 촬영을 하고 와서 목이 나가버렸었습니다. 좀 열을 올려서 아무래도 정규 강의가 지방장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가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위험합니다. 좀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것만큼은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에 막 하다 보니까 좀 목에 무리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갈라져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 지루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겁니다. 뭐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그리고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의 40년 동안의 역사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좀 기사가 나왔죠. 이거는 이미 뭐 포럼 같은 데서 알려진 건데 또 어떤 좀 어르신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뭐 현금은 뭐 워낙 얘기가 많은데 채권, 뭐 주식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지금은 뭐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하면 또 틀당 얘기 딱 듣기 좋은데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이 좀 뭐 예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뭐 저기 뭐 현금은 쓰레기다. 물론 뭐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마이크 말로니처럼 지금 통화를 찍어내는 닉슨 쇼크였네요. 제가 기억이 나는 닉슨 쇼크가 71년도가 7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금 본위제를 거부했잖아요. 유럽에서 우리 금 돌려달라 그러니까 못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때 미국의 달러 시스템의 실패, 결국엔 달러 시스템의 몰락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은 멀리적으로 봤을 때, 멀리까지 봤을 때 언젠가 달러의 가치는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사람들한테 주식해라, 부동산 사라, 이렇게 꼬드긴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우리 보면은 루나나 테라도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화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말로니의 어떤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나왔다가 사라진 화폐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러도 그 뒤를 따르고 있거든요. 기축통화라는 점을 빼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다시 한번 갑자기 또 가뜩이나 비싸진 너무나 거품이 많이 꼈다고 판단되고 있는 부동산을 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아니 사실 본인이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부동산을 사라고 합니까?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40년 동안 부동산이 이겼어요. 서울 아파트 시세가 여러분 그래프가 35년에서 40년 정도 되는데 중간에 좀 통계 시스템이 변한 것도 있지만 어쨌건 그 역사가 한 40년 됐거든요. 근데 그 40년 동안 사서 버틴 사람은 거의 다 이겼어요. 이상한 거 산 사람 빼고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부자분들 중에서 부동산 싫어하거나 부동산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돈 벌면 전부 다 건물부터 삽니다. 집 바꾸고 건물부터 사요.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부동산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제 주변엔 그냥 널렸어요. 이거는 뭐 통계고 나발이고 그냥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고 화폐가 지금 계속 떨어져 왔거든요. 이게 이 얘기 들으면 이제 감이 없죠. 이게 사람이 정작 체험하기 전까지는 안 느껴지는 건데 여러분 20년 후에 짜장면 값이나 떡볶이 값이나 새우깡 가격이 그대로일까요? 이건 저랑 내기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길 자신 있거든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집값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집을 누가 짓죠, 여러분? 집을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짓잖아요. 그리고 원자재도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는데 원자재를 캐 나오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사실은. 철강이고 시멘트고 나발이고 전부 다 사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인건비 안 올라간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인건비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 원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제가 건설을 해보면 평당가로 매기는 걸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데 평당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평당 500이 들어간다고 쳐요.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저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래요. 건설 원가가 평당 150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평당 150이면 지을 수가 있는데 건설사에서 평당 막 1000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가 건설 현장 하나 맡아서 5천억짜리 공사하고 나면은 한 2천억씩 남겨먹는데요.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 영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댓글을 다시거나 이메일 주시고 제가 그거를 거절하면은 공개해 주세요.
평당 150에 지을 수 있으면은 제가 시공을 맡길 테니까 이메일 주십시오. 진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평당 150에 번듯한 집을, 아파트를 지어주실 수 있으면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제가 의뢰하겠습니다. 시행자로서. 제가 거절하면 그거 공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못 지어요. 아파트 지금 평당 500에 지으래도 지을까 말까거든요. 땅값 빼고. 그럼 평당 500이면 24평짜리가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제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가 지방에 있어서 땅이 남아도는 건 알겠다. 옆에다 새로 지으려면 어쨌건 건설 원가랑 땅값은 들어간다. 그리고 세금도 들어간다. 근데 그게 과연 24평짜리를 지을 때 1억 2천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여쭤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부가 정말 등 떠밀어서 억지로 그냥 완전 놀던 논밭에다가 지었던 세종시가 처음에 분양가가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처음 마주한 아파트 천마을 분양가 그 아파트는 56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미분양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땅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건설 원가만 따졌을 때 아파트를 평당가 500 이하에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200 아래로 지을 수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되지도 않거든요. 요새 소비자가 눈이 높아서 잘못 지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평당 500이란 단가가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들은 둔촌 주공 사태를 보시고도 느끼는 바가 없으신가요? 진짜 없으세요? 그냥 시공사가 탐욕을 부려서 억지 부려가지고 안 짓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못 지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설 원가는 더 올라갑니다. 인건비도 더 올라갑니다. 세금도 더 올라갑니다. 땅값도 더 올라갈 거고요. 뭔가 시공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주변에 보세요. 분양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방이라 하더라도 지방은 서울과 달리 땅이 남아 도는 데가 많거든요. 서울의 산지가 70%가 넘어서 평지가 30%밖에 안 되는데 땅을 지을 땅이 없다고요? 국토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면적이 20%가 안 돼요. 지을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건설 원가랑 모든 게 앞으로 올라갈 텐데 과연 여러분이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부동산으로 들고 있는 게 나을까요? 물론 수요가 없는 부동산을 사시면 탈출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멍청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다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뭐예요? 그 어르신의 이름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레이 달리오급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세바시 찍을 때도 얘기를 들었던 거고 다른 방송 출연을 할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담이나 인생의 어떤 원칙을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트를 꺼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한 10,000번 쓰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전 네임드가 아니니까.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도 믿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책에다가 10,000번 적어라. 무조건 된다. 시크릿 책 읽으셨어요? 시크릿. 미친듯이 팔렸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시크릿은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바가 우주의 어떤 기운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데 된 분이 있으세요? 된 분이 있으시면 제 채널을 왜 보십니까? 저는 그거 전혀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레이 달리오면 투자계에선 거의 갓급 아니에요? 맞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현금이나 주식보다 채권보다는 실물,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이나 금 얘기는 안 하셨는데 부동산을 가진 게 낫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랑은 차원이 아예 얘기하기도 좀 뭐하잖아요.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맞아요. 특히 입지가 좋아서 땅의 희소성이 확보가 된 부동산은 맞아요. 왜 그랬냐? 한국은 아파트로 따지면 40년의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반포나 압구정동 가보세요. 거기 아파트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재건축 얘기 나오는 아파트 거의 쓰레기 같거든요. 살아보세요. 진짜 좋은지. 살기 어려워요. 주차도 어렵고 주차 밀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40억, 50억, 70억, 80억씩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체가 가능했으면 다른 데 신축했으면 그만이면 거기 절대 그렇게 못 가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는 낡아서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가격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화폐가치 방어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라도 하더라도
내 집 마련 한 칸 하는 게 나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얘기는 제가 바꾼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화폐와 뭐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다 비교를 해보시고 역사적 그래프를 봐보세요. 과연 그게 맞는지. 미국 주식 찬양하시던 분들 여러분 지금 뭐 테슬라는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내려간 미국 주식 셌어요. 한국도 장기 투자했을 때 하얀 곡선 그린 거 지금 수두룩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럼 제 얘기가 왜 근거가 없습니까?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정말 40년이라는 역사를 봤을 때 주식이랑 뭐 미국 주식이랑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전 여전히 제일 좋은 에셋 파킹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서울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좀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한번 얘기한 김에 같이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